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투자라는 거는 이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얘기가 이제 가격은 지불하는 거고 이제 가치는 내가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치에 비해서 내가 얻는 가치에 비해서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싼 거, 그거를 이제 찾는 과정이 이제 투자의 과정이고, 그래서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생각 안 하고 보통 접근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접근하는 건 사실 투자는 아니고 그거는 다 일종의 다 투기라고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의도 증권사 그다음에 각종 전문가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고 다들 이제 투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 보니까 뭐 PER이나 PBR이나 이런 것들은 성장주에는 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개소리입니다. 그러면 2차전지 주식들은 좀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면 좋을까요? PR로 다 계산이 다 가능합니다. PR 다 나와요. 네. PR이 안 나오는 주식들이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얘기됐던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그다음에 2021년 하반기 장을 이제 뜨겁게 달궜던 이제 그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그런 주식들이 사실 이제 그런 PR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거고, 2차전지 주식들은 다 PR 밸류에이션으로 다 접근이 가능한 주식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제 안 갖고 있고, 자기들, 주요 기관들이 자기들한테 이제 주문을 많이 주는 주요 공매도 기관들이 이제 그 주식들을 공매도를 쳐놓은 상태여 갖고, 걔들의 이익에 맞춰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가짜 뉴스들을 막 퍼뜨리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각종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일고의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사실 고질적인 병폐고, 대한민국을 썩게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아주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열되는 종목은 주가하고 실적의 괴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2차전지 주식들은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는 게 적절할까요? 아까 2차전지 주식들은 이제 그 가격과 실적의 괴리가 많이 발생한 게 아니고 실적대로 가격이 움직이는 형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발생한 주식들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이제 자료 한번 보시면, 이 기업을 보시면 2020년 12월에 매출액이 2,574억에 영업이익이 666억, 단기 순이익이 501억 났던 회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는 최저치가 2,6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매출액이 3,732억, 영업이익이 1,224억 증가해서 그 맞춰서 이제 21년도에 주가가 좀 올랐죠. 그래서 이제 대략 한 2만 원 정도까지 갔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이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이후에 21년 고점을 치고 나서 22년에는 매출액이 3,276억으로 오히려 줄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119억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영업이익이 2,005억이고 영업이익이 497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497억 영업이익 예상치조차도 제가 봐서는 달성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안녕하십니까, 박수정 작가입니다. 2차전지 투자 바이블 양장범 책이 출간됐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제 마지막 책이 될 거고요. 뼈를 갈아 만든 책이니만큼 그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양장본 책을 구입하셔서 옆에 두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좀 없으실 거다. 책을 통해서 2차전지 산업을 이해하고 8대 종목의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목요연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 양장본 도서는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분기 실적을 보시면 22년 2, 4분기 6월달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매출액 1,232억에 영업이익이 439억이 났는데, 이거를 고점으로 해서 매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1, 4분기에 265억 매출, 그러니까
대략 한 5분의 1 정도 줄은 거고요. 영업이익은 21억이 났으니까 20분의 1로 줄었고, 일단 이제 1, 4분기를 바닥치고 2, 4분기는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491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112억 났고, 3, 4분기에는 조금 매출액이 더 증가할 걸로 보여져서 573억에 158억 영업이익 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이제 가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상반기만 놓고 보면 265억 더하기 491억 하면은 대략 한 750억 정도거든요, 매출이. 750억 매출인데 예상치 2천억이 나오려고 하면은 1350억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과연 가능할지 저는 조금 이제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지금 133억 상반기에 났는데 497억이 나려면은 대략해서 이제 360억 정도가 이제 하반기에 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과연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예요. 주로 이제 SK 하이닉스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생산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장비를 더 쓴다는 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보시듯이 63,300원까지 올랐는데 2,600원이니까 에서부터 시작했으니 거의 한 25배, 30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게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갔고 HBM이 저기 하나의 좀 테마 같은 형태가 돼서 HBM 관련된 장비를 만든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듯이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챗 GPT 관련된 이제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물론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HBM이 엔비디아한테 돈을 많이 타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HBM,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장비 회사가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실제로 최근에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엔비디아 칩 관련된 HBM 관련된 장비가 매출이 52억 나온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491억 기준에서 보면 52억이면은 대략 10% 조금 넘는 네. 아주 적은 포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반기 뭐 HBM 이런 쪽에 뭐 수주가 있고 뭐 쭉 한다고 해서 그 52억 하던 게 뭐 500억이 갑자기 나올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450억에 해당되는 부분의 매출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다 커버하면서 573억에 영업이익이 158억이 과연 날 수 있을지 그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미반도체입니다. 예. 이런 주식이 주가와 실적에 괴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이런 거를 갖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과열된 종목은 주가의 실적에 괴리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바로 그런 형태의 주식인 거고요. 이런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하는 ETF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주가와 실적의 동반 상승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회사를 보시면 2020년 12월에 2020년에 이제 8,547억 매출을 하다가 영업이익이 548억이 나왔고요. 8,547억에 21년에 1조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150억으로 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2022년에 5조 3,576억으로 매출이 3배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3,807억으로 역시 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추정 실적은 8조 한 4천억 정도 매출에 4,875억으로 영업이익이 다시 늘어나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과소 추정돼 있어요.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여의도에서 공매도를 열심히 많이 쳐놨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실적 추정 자체를 되게 과소하게 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제 생각은 제가 이제 그 실적 추정한 거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매출이익이 아마 10조 정도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대략 한 7천억에서 한 7,50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은 6천억에서 한 6,500억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 자체가 많이 틀린 거예요. 와.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 캐파 증설 계획이 이미 다 발표돼 있고, 그 생산 캐파 증설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3, 4분기, 4, 4분기부터는 그 캐파 증설한 부분에서 매출이 충분히 더 발생할 거거든요. 지금 2, 4분기 1조 9천억 매출에 1,147억이고 3, 4분기에 2조에 1,158억 영업이익 나오는 걸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추정 자체가 틀린 추정이 될 가능성이 많고 과소 추정된 가능성이 많을 거고요. 이거보다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최소 제 생각에는 대략 한 2조 5천억 이상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1,500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뭐 그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0년 비해서 2023년을 보면은 매출이 10배가 늘었고 영업이익도 그에 맞춰서 10배 이상 늘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에 맞춰서 주가가 11,000 하던 주가가 한때 58만 4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34만 2,500원 정도에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니까 주가와 실적이 동반 상승한 그런 예입니다. 네. 이 회사가 뭐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근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거꾸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주가와 실적이 괴리된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들 좋게 얘기하고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네. 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020년에 2,574억이다가 올해 추정치가 2,000억이니까 줄어들잖아요. 영업이익도 666억 하다가 497억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요 밑에 이제 당기 순이익이 1,800억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회사가 HPSP라고 작년에 상장했던 이제 반도체 주식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지분에 따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시적인 요소니까 이제 계산할 때는 이제 제외하고 사실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대략 이제 그 부분을 제하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수준의 영업이익에다가 이제 당기순이익 계산하면 대략 한 400억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400억인데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한 대략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R이 120배입니다. 이런 게 거품 주고 고평가줘요. 말도 안 되는 주식이고. 반면에 이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실적 추정치 자체가 많이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당기순이익이 한 6천억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대략 한 30조 조금 넘습니다. 한 32조, 33조 정도 되는데 대략 한 30조 정도 잡으면 PR 50배입니다. 와, 그렇구나. 예,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 회사는 매년 앞으로도 매년 50에서 한 100% 정도 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예요. PR이 50배면 싼 겁니다. 내년에는 25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후년에는 12.5배가 되겠죠. 와. 그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주식을 갖고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공매도를 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공매도를 일반 개인들이 쉽게 치기 위해서 인버스 ETF를 KB 자산운용에서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 얘기도 생구라예요. 최근에 기사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의 분석을 잠시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거짓말입니다. 시민들 상대로 거짓말 치는 겁니다. 특히 이 관련된 주식이 에코프로잖아요. 에코프로의 이제 분석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에코프로를 분석한 적 자체가 없어요. 분석을 하지도 않은 걸 분석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분석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 증권 들어가면 이제 여기 종목 리서치라고 나와요. 네. 그 이제 증권사들이 리포트 낸 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나온 종목 리서치가 스틸베드에서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이 8월 4일 날 냈던 거 여전히 비싸다 팔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레이트 컴퍼니 but bad 스탁스에서 나왔던 게 4월 10일 날 이게 이제 되게 화제가 됐었던 리튬 8달러 바로 네. 그 이제 리포트고요. 그 다음에 언제 또 나왔냐 보시면은 11월 3일 날 나왔어요. 2022년 11월 3일 날 전구체 및 수산화 리튬 증설 가속화 전망 해서 나온 게 있고 그 전에는 언제 나왔냐 나이스 DNB 거는 이제 딴 얘기니까 2020년 10월 16일 날 나온 하나증권 리포트 친환경 부분 가파른 성장 2년의 공백이 있다고요. 네. 2020년 10월 16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는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가 하나도 없고 그 이후에 나온 리포트도 하나증권 딱 한 군데서만 에코프로 리포트를 냈단 말입니다. 이런데 뭔 관련주들의 분석을 잠시 내려놓습니까? 분석한 적이 없는데 원래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분석한 종목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의도 증권사들은 이 에코프로는 분석한 적이 없고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코멘트가 당연히 없어야 마땅한데 코멘트를 지금 계속 내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싸다, 말도 안 된다, 고평가다, 분석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금융당국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제지 안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이거는 제가 관련된 거예요. 이 리포트는 제가 에코프로를 작년 6월 16일 날 30배 갈 것 같다는 이제 방송을 서영교 TV에서 제가 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에코프로는 이건 진짜 정말 좋은 주식이다. 이거는 이제 꼭 카바를 해서 이거 주식 매수 리포트를 써달라고 이제 제가 작년에는 저하고 안면 있고 이제 친하게 지내던 2차전지 관련 종목 애널리스트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10명한테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에코프로 분석해서 리포트 좀 쓰라고. 걔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지주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사업회사이기 때문에 PR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쉽게 밸류에이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쓰기 쉬운데 에코프로는 지주사라서 이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는 그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개별 자회사의 가치를 다 평가해서 다 합쳐야 되는데 일이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요한 회사가 에코프로 BM은 뭐 상경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주요한 회사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리튬 이제 가공하는 회사.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거는 이제 전구체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에코프로 CNG, 그건 폐배터리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 세 개를 각각 다 분석을 해서 그 가치를 다 더해서 계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 많다고 싫다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전구체나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리포트를 쓰려면 자기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요. 에코프로 카바를 다들 안 했다고요. 안 한 상태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2차전지 담당,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다 떠넘겼어요. 이거는 지주사니까 지주사가 담당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떠넘겼고,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 이거를 추가로 더 이제 카바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쓰기 위해 내가 일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일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좀 부담이다 해서 다들 꺼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말을 듣고 그 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에코프로 진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분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바로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이 최초로 기업 분석 대상으로 삼아갖고 리포트를 쓴 게 2022년 11월 달이라는 얘기예요. 2022년 11월 달까지 여의도 증권사들은 에코프로는 아무도 분석 안 했고 딱 한 명 분석한 사람이 김현수 연구원이었고 그 상태에서 공매도가 집중되니까 어떻게 됐냐. 이거를 이제 매도 리포트 써야 되는데 분석한 놈이 없으니까 김현수 연구원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분석 대상이. 그래서 나온 리포트가 23년 4월 10일에 그레이트 컴퍼니 버 배드 스탁이라는 급조된 매도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네. 그 에코프로 주가가 그 150만 원에서 막 100만 원 이하까지도 갔다가요. 다시 120으로 오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걸 보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아직도 에코프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 추석에 제가 이제 서영덕 TV에서 그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그때 지주사 할인을 이제 감안하지 않고 평가했을 때 대략 7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주사 할인을 실제로 지금은 있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지주사 할인이 이제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대략 한 50% 정도 지금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대략 한 뭐 3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가 이제 좀 현실적인 적정 주가다. 202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3년 뒤에 적정 주가가 대략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된다라는 계산을 제가 그때 했었다는 거고, 제가 이제 다시 계산할 거거든요. 이제 다시 계산해서 그 적정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는 공짜로 안 가르쳐드리고 유료 강좌 보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 에코프로에 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동재 회장님께서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주가하고는 무관한 이제 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EO가 이제 그 대표께서 CEO도 아니죠, 뭐 저기 전문 경영 체제고 이제 창업자시니까 창업자가 이제 감옥 가 있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여러 번 이제 되풀이 돼서 이제 보여준 바가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죠. 이재용 그 부회장이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 잘 올랐어요. 그다음에 SK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감옥을 2번 가셨거든요. 네. 2번 가 있는 동안에도 뭐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거의 걱정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감옥 간다고 해서 회사가 위층위층하면 그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학고방 같은 회사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연말에 그 에코프로 머터리얼스
그것이 상장이 한다고 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지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장 빨리 시켜야죠. 네. 지금 이제 제가 봐서는 그 한국거래소나 이제 그 금융감독원 여기에 이제 중국의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지금 중국에 이제 2차전지 얘기하면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광물을 꽉 잡고 있어갖고 이제 한국 2차전지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2차전지 그 광물을 꽉 잡고 있는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런 거가 잘 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을 이제 전 국민적으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거래소나 이제 금융감독원도 중국의 거래소, 중국의 금융당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거래소, 대한민국의 금융당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이제 중국의 광물 자원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장 첫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시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상장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돼야 그 자금을 모아갖고 전구체 공장을 광양에 대대적으로 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장을 지연시키면 자금이 이제 펀딩이 안 되고 공장 건설 일정이 지연이 되고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좋겠죠. 네. 중국의 2차전지 산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관이라는 그런 이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싶지 않으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은 하루빨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통과시켜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반대로 상장 관련해서 되게 이제 뭐 각종 언론이나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3프로 TV 상장인데 3프로 TV 상장은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보더라도 너무 뻥튀기 상장이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3프로 TV가 상장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3프로 TV를 이끌고 있는 김동원 소장이 대략 한 7, 800억 정도 이제 그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진우 기자, 그 다음에 이제 정영진 프로 같은 사람들이 대략 한 300억 정도, 3, 400억 정도 이제 큰 돈을,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3프로 TV에 이제 투자했던 이제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IMM 등 이제 각종 그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제 그 다음에 산업은행 같은 이제 국책 기관들, 이런 이제 기관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말고는 대한민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그러니까 유튜버들, 이제 뭐 아프리카 TV 이제 법방 하시는 그런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 3%만큼은 다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장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이게 상장이 되게 되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은 3% TV를 상장시켜 주려 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은 어떤 식으로 막으려고 하니 이 한국거래소와 이제 금융감독원이 중국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일각의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반성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제 제가 한국거래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경고드리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빨리 통과시키십시오. 도덕성 얘기하고 하는데 도덕성을 얘기할 거면 삼성그룹 관련된 주식들은 단 하나도 상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재용 그 회장이 그 감옥 갔던 거는 국정농단에 관련된,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큰 범죄를 저지르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국민의 이제 귀중한 노후 재산인 국민연금을 깔아먹은 그런 아주 이제 그 극악한 범죄 때문에 이재용 그 이제 회장이 감옥을 뭐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나온 거예요. 삼성 관련된 주식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다 상장 폐지시켜야 마땅합니다. 지금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관련해갖고 지금 혐의가 나온 거는 그 이제 저 친하게 지내는 그 식당 주인이 식당 주인한테 에코프로 그 이동채 회장이 주식 한번 사봐라, 우리 회사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 같으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형님 제가 돈이 없어서 해서 돈 꿔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 꿔줘가지고 사서 그게 지금 이제 차명 계좌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걸려 들어간 건데, 물론 이제 불법이니까 이제 최종 판결을 받아서 2년형을 받긴 했겠지만, 그게 지금 그 도덕성 운운하고 할 만큼의 그런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법 집행에 있어서 이제 형평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금 이거는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런 건으로 해서 상장을 지연시킨다는 거는 형평성 측면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처사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뭐 감사원 움직이든지 아니면 검찰 움직이든지 해갖고 당신들 제가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니까 잘 판단해갖고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요, 에코프로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하는 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분리돼서 나온 다음에 사업을 잘하면 에코프로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렇게, 거죠. 이렇게. 그런 거죠.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그렇습니다.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에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가치 평가를 받냐. 그게 이제 가치 평가를 높게 받으면 에코프로 주가에 이제 그 탄력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했는데 영 지지부진하고 주가가 빠지더라. 그러면 에코프로한테도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 제가 까먹었는데 지금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한국거래소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을 불허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도덕성 관련된 문제에다가 플러스해서 하나 더 에코프로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까지 상장시키면 에코프로 주가가 너무 더 많이 오르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에코프로의 기관들이 공매도 이빨 쳐갖고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걔들 지켜주기 위해 갖고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을 막겠다는 거고, 그건 무슨 얘기냐, 다시 또 얘기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하면 에코프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한국거래소에서는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포스코 홀딩스에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그 목표 주가를 현 주가보다 한 약 30% 정도 이렇게 낮게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포스코 홀딩스 너무 그 낙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쳐놨다는 얘기죠. 한두 번 아니잖아. 이제 그쵸. 한두 건 아니니까 웬만하면 다.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아까 이제 요거 이제 그레이트 컴퍼니 배드 스탁해서 이때 이제 리포트 나온 게 대략 60만 원, 뭐 70만 원 할 무렵에 이제 이 리포트가 나온 거고요. 에코프로 이제 매도 의견이 나온 거고, 그때 목표가가 대략 한 45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매도 리포트를 나왔으면은 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올랐죠. 2배 올랐죠. 맞아요. 방향을 거꾸로 맞춘 거잖아요. 잘못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리포트는 잘못된 리포트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포트로 보면은 값어치가 많이 떨어진 리포트인 건데, 실제로 이 리포트는 23년 상반기 최고의 리포트로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가가 만들어가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 증권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 모건스탠리도 마찬가지죠. 모건스탠리 리포트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매도 의견 리포트가 시급하게 나와야 될 거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런 거를 매도 리포트를 써야 돼요. 이런 거를 매도 리포트 쓰면 내가 용기 있게 매도 리포트 잘 썼네라고 내가 칭찬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를 매도 리포트 쓰면 쌍욕을 먹어야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리튬 사업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아마 최근에 얘기 났던 게 내년에 매출액 리튬 매출이 얼마 나온다고 돼 있죠? 내년 매출이 11조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11조 나오면 지금 아마 50%에서 70%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리튬 뭐 50%만 쳐도 리튬이 워낙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50%가 영업이익이 남다 치면 11조면 5조 5천억이에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분기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의 영업이익에 지금 올해 나고 있는 거에 당장 내년이 되면 거의 1.5배, 2배 되는 영업이익이 리튬 쪽에서 애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완전 날아가겠죠. 완전 날아가겠죠. 지금 대략 이제 한 30만 원 정도 가격대가 이제 그 철강만 하고 있을 때의 이제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6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배밖에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아직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되게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하고요. 에코프로 BM을 좀 여쭙고 싶은데 하락률은 에코프로 BM이 한 40%,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한 30%?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나서 예, 예, 예.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더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표를 지금 현재 이제 시총은 에코프로비엠이 33조 5천억, 포스코 퓨처엠이 35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8월 25일 금요일 기준입니다. 해서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실적을 보면 23년 12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8조 3,770억 매출에 4,870억 영업이익 나는 걸로 와. 제 예측은 한 10조에 한 7천억 정도 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5조 5천억에 2,7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지금 한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보다 한 2배 정도 큰 회사라고 보시면 현 시점에서는 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도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2배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사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게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그 리튬부터 해서 니켈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이제 자원의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기술력도 그렇고 매출의 규모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포스코 퓨처엠은 앞다고 있지만 그 격차가 앞으로 많이 좀 줄어들 걸로 실제로 이제 수주가 다 발표가 되니까요. 이제 미래에 받은 수주 같은 것들을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을 빠른 속도로 좀 쫓아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보다 이제 시총이 더 비싼 게 비합리적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보다 비싼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저는 대략 해서 아마 75%에서 80%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이제 시총의 75%에서 한 80% 정도 시총을 포스코 퓨처엠이 차지하는 게 좀 적정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 공매도 물량이 에코프로로 갔다가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미 갔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23년은 에코프로의 해고, 24년이 포스코홀딩스의 해라고 하면 비슷한 현상이 포스코홀딩스 관련 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에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1조 5천억 하다가 5조 4천억까지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1,150억에서 3,800억까지 늘었으니까 한 3배 가까이 는 거잖아요. 22년에 주가가 올라서야 마땅한데 사실 에코프로비엠을 차트 한번 보시면 22년 주가가 올랐어요. 22년에 포스코 퓨처엠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비엠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느냐 하면 공매도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그 공매도 롱숏하는 기간 중에서 제일 이제 규모가 큰 데가 어디냐면은 타임폴리오입니다. 타임폴리오에서 에코프로비엠 공매도 포지션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걔들이 갖고 있으면서 이제 각종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이제 3프로TV 그다음에 증권 전문가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마타도를 엄청나게 퍼뜨렸고 그래서 못 올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 올랐으니까 결국은 반영될 거잖아요. 23년에 그게 반영됐고 그래서 올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대략 한 3-4배 정도 오른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이제 흐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50만 후반대에서 이제 많이 공매도가 집중돼서 많이 눌려 있고 그거를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 같은 게 나오는 게 다 그런 맥락이에요. 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계속 눌러서 잘 눌러갖고 좀 있으면은 이제 그 2차 전지 쇼치는 인버스 ETF 나온다고 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집중이 돼갖고 주가가 못 오르게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올 한 해는 막을 수 있을 텐데 내년 되면은 실적 이제 나오고. 실적이 나오고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3-4배가 올랐던 것처럼 눌려있다가 포스코홀딩스가 3-4배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 3년을 갖고 하실 생각이 아니면 처음부터 사지 마라.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3년 동안에 눌러서 억지로 눌러갖고 6개월이나 1년, 뭐 1년 반, 2년까지는 그 억지로 누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눌러놓으면 나중에는 그게 결국 터지게 돼 있어요. 터져서 이제 1년 동안 못 눌렀던 게 한 번에 급등하는 그 현상이 오래 있었던 게 에코프로비엠의 급등 현상이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급등 현상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그 책임은 원인은 누가 제공한 겁니까? 공매도 세력이 제공한 거잖아요. 네. 공매도 세력을 비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금융당국도 그렇고 이제 정공부 기자들도 공매도 세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고 개인 매수세가 집중돼서 마치 개인이 무지성 투자해서 신용대출 이빠이 받아갖고 질러갖고 오른 것처럼 지금 오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실제로 이제 공매도 뭐 매도나 이제 그러니까 신용 매수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 대비해서 신용 그 비율이 몇 프로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그런 신용 매수 비율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은 H뱅 관련주예요. 반도체 소부장주에 이제 신용 그 비율이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뱅, 포스코홀딩스, 포스퓨처엠 신용 비율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거의 3-4배 높습니다. 그걸 갖고 얘기해야 되고 그 H뱅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신용 매수 나갔던 거를 신용을 못하게 금지를 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두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만 신규 신용을 금지하고 신용을 회수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의 금융당국이 심판을 보지 않고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지금 공을 차는 행위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3번, 4번, 5번, 6번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고 반드시 책임을 제가 물을 겁니다. 묻게 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세상이 당신들 세상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대한민국이 당신들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고 드리니까 처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